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은퇴 후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마음들 누구나 한 번쯤 가져봤을 겁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두 분은 그런 어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용감하게 변화를 시도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혹시 구독 버튼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사례, 김영수 할아버지의 긴 여정. 김영수 할아버지, 올해 72세입니다. 30년 동안 같은 회사에서 일했고 10년 전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할아버지는 자신이 은퇴 후에도 여전히 가족의 중심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들 가정은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대구에 혼자 계셨습니다. 며느리는 일이 많았고 아들도 바빴습니다. 손자는 명절에만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처음 은퇴했을 때 할아버지는 아주 충만했습니다. 드디어 자유다, 이제 가족과 시간을 보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손자들을 만나지만 함께할 시간도 짧았고 어색했습니다. 손자들은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도 네, 알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전화도 가끔 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괜찮으세요? 라는 안부 인사뿐이었습니다. 깊은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전화조차 뜸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하고 혼자 잠을 잤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가?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건강도 자꾸 안 좋아졌습니다. 혈압도 높아지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가슴도 자주 철렁했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따라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5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점점 더 우울해졌고 집 밖으로 나가기도 싫어졌습니다. 변화는 예상 밖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학교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추억 숙제를 갖고 왔습니다. 아들이 할아버지에게 보여줬습니다. 손자가 쓴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와 할 얘기가 없으신 것 같다. 명절에 만나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할아버지는 휴대폰도 잘 못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모르신다. 그래서 할아버지와는 뭘 하고 놀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자가 바라본 자신은 이런 모습이었구나. 함께하고 싶은 할아버지가 아니라 어색한 할아버지. 뭘 해야 할지 모르는 할아버지. 자신이 일만 했던 30년이 떠올랐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도 손자들이 태어났을 때도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명절에 잠깐 나타나서 잘 지냈냐? 고 묻고는 다시 회사 일 생각에 빠졌었습니다. 그렇게 얻은 건 뭐였을까요? 정년금? 그건 충분했습니다. 명예? 그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신뢰와 사랑은? 그건 없었습니다. 아니, 처음엔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숙제 종이를 들고 며칠을 울었다고 합니다. 밤마다 잠을 못 자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살아야겠다.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너한테 해달라고 부탁할 게 있다. 손자를 데려다 주렴. 아버지가 좀 더 손자와 시간을 보내고 싶다. 아버지가 손자의 친구가 되고 싶다. 아들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드러낸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 물론이죠. 좋습니다. 다음 수요일 손자가 할아버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손자도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둘은 차 안에서 조용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손자와 친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내가 손자의 세상에 들어가자. 할아버지는 첫 번째로 손자가 하는 게임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손자야, 할아버지 너 하는 게임 좀 봐도 될까? 손자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할아버지는 게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도 공부했습니다. 유튜브도 봤습니다. 손자가 좋아하는 유튜버도 봤습니다. 영상도 챙겨봤습니다. 처음엔 너무 서툴렀습니다. 손자가 웃을 정도로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계속했습니다. 2주일 후 할아버지가 손자가 좋아하는 게임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손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게임 채널을 보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내 채널까지 봐주셨어요? 물론이지. 너는 이 게임을 정말 잘하더구나. 할아버지가 봤을 때 너는 천재 같아. 손자는 그렇게 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뭔가가 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주 수요일 손자와 함께 했습니다. 게임도 했고 함께 밥도 먹었고 학교 얘기도 들었습니다. 손자가 하는 말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들었습니다. 너 요즘 친구들과 뭔가 있었어? 손자는 맨 처음에는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아버지를 믿고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학교에서의 어려움, 친구들과의 갈등, 공부에 대한 불안감. 할아버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조언도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할아버지도 너 나이 때 이런 적이 있었다. 그때는 세상이 끝날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 그건 내 인생의 좋은 밑거름이 됐다. 넌 정말 잘하고 있어. 난 너를 믿는다. 손자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손자의 성적이 올랐습니다. 학교에서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엄마는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요즘 정말 밝아졌다. 할아버지랑 만난 이후로 달라졌어. 더 놀라운 일도 생겼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이 할아버지를 만나고 정말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버지를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제 아들과 이렇게 있어야겠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할아버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의 교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30년 회사 생활에서 절대 얻을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내려왔습니다. 밤에 푹 자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뭔가 변하셨네요. 뭘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손자를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이순희 할머니의 새로운 도전. 이순희 할머니 올해 68세입니다. 할머니는 50대 중반의 남편을 잃었고 그 이후 혼자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있었지만 각각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는 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남편의 유종연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작은 전세방 한 칸에서 살면서 매달 돈을 쪼개며 생활했습니다. 자녀들도 자신들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할머니에게 자주 도움을 청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어려움을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혼자라는 생각을 하며 살다 보니 마음도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기 싫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생각도 없었습니다. 60대가 되니 몸도 안 좋아졌습니다. 허리는 아팠고 무릎도 자주 결렸습니다. 밥 먹을 맛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의 딸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우리 동네에 시니어 대학이라는 게 있다고 해. 관심 있어? 공짜래. 한 학기에 여러 가지 수업을 들을 수 있대. 할머니는 처음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자꾸 권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한번 나가봤습니다. 시니어 대학의 첫 발을 디디는 순간 할머니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는 할머니 또래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들, 새로운 걸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첫 수업에서 처음으로 비슷한 또래 사람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도 혼자 있으니까 이렇게 우울했어.
나 남편 잃고 5년 동안 방에만 있었어. 근데 여기 와서 사람들 만나니까 달라졌어. 나는 우리 자식들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친구들을 사귀려고 왔어. 누군가의 말이 할머니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너 혼자야. 나도 혼자야. 우리 친구가 될래? 그렇게 할머니는 처음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60대의 처음으로.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뭘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누군가와 오래 얘기하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같은 반 할머니들과 함께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수다도 떨었습니다. 처음엔 위로의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친구들한테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도 터놨습니다. 그럼 친구 할머니들이 해준 말이 있었습니다. 여기 봐. 아는 가게가 있는데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가 있대. 너 관심 있어?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68살 먹은 자신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친구들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야, 우리도 하는데 뭐. 힘들 때도 있지만 괜찮아. 그리고 벌이도 괜찮아. 할머니는 결정했습니다. 처음 일한 곳은 백화점 지하의 문화센터에서 청소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친숙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남편이 있을 때는 버는 돈이 있었지만 자신이 일을 해서 벌은 돈은 처음이었습니다. 매달 1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벌어서 먹는 밥, 그게 할머니를 변화시켰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아니구나. 내가 스스로 살 수 있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할머니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일하면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할머니들, 그리고 거기 오는 손님들. 6개월 지나니까 할머니는 그 일터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손님들이 할머니를 찾고 할머니 근무 날을 맞춰서 오기도 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 할머니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걸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의 우울증은 사라졌습니다. 밥맛도 돌아왔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약도 덜 먹게 됐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뭔가 달라졌네요. 검사 수치가 많이 좋아졌어요. 할머니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 요즘 친구들도 많고 일도 하고 있어요. 돈도 벌고요. 1년이 지났을 때 할머니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백화점 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중에 시니어 강사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시니어들을 위해 수업을 진행하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안일,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요리, 빨래, 청소 같은 생활 노하우를 나누는 수업이었습니다. 처음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내가 뭘 가르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첫 수업을 해봤을 때 할머니는 누군가가 자신의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 한평생 아무것도 가르쳐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너 같은 할머니가 나한테 뭘 가르쳐 주니까 나도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정말 감사해. 할머니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주 3일은 청소를 하고 주 2일은 강사로 수업을 합니다. 월급도 어느 정도 나오고 그 강사 일은 보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생겼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할머니가 이제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할머니의 변화를 봤습니다. 엄마, 정말 밝아지셨어요. 이제 전화할 때 목소리가 달라요. 딸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 내가 엄마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 할머니의 변화가 자녀들의 삶까지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렸나요? 김영수 할아버지와 이순희 할머니는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족 관계의 단절로 인한 외로움을 느꼈고 할머니는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증으로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이 가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결정과 행동입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손자를 친구로 만들겠다. 고 결정했고 손자의 세상에 들어갔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가족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고 결정했고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한 걸음이 할머니의 인생 전체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두 분처럼 느껴진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 2막은 정해진 나이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결정한 순간 시작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오늘 한 통의 전화를 걸어보세요. 손자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조금의 시간을 내어주세요. 혼자라는 생각에 빠져 있다면 문을 열고 나가보세요. 한 발 한 발 내디디다 보면 누군가를 만날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